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영상에는 새로운 엄청난 뉴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XRP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몇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8,050불 정도 지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은 8,000불 위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어제랑 비슷합니다. XRP는 38센트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나온 짧은 업데이트 중에 하나는 리플사에 관련된 새로운 파트너십 소식입니다. 2017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고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통화 중개 회사인 프렌테 코레토라 데 cambi오라는 회사가 리플사와의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그들의 트위터 페이지고요. 여기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 그들이 스타트세라는 핀테크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그들의 새로운 외환 및 국제송금 플랫폼을 선보이면서 계속해서 리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및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라고 그들 트위터에다 이렇게 공개를 해서 올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회사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리플사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추가된 파트너십 또 하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곳들이 아직도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엔 리플사의 CFO 최고 재무관리 책임자가 이제 5월 21일 열렸었던 디지털 CFO 행사에 참석해서 기술적 대체와 데이터 활용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바가 있습니다. 뭐 중요한 사실은 아닌데, 리플사의 CFO도 이제 패널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을 잠시 동안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돌아볼 기사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리플 XRP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50배나 더 많은 순환 혹은 더 많은 코인 수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이제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이유로 비트코인을 앞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계에서 왕이었지만은 XRP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크립토 맵스의 크레이그 콜은 XRP가 기관들에 의해서 사용될 시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어떻게 XRP는 비트코인을 제낄 수 있을까? XRP는 곧 많은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에 의해서 사용되게 될 것이고, 이는 암호화폐 상용화에 불을 당기게 될 것이다. 리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금융기관들에게 혁신을 가져다 주었는데, 금융기관들은 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전체적인 금융시장, 이 금융기관들이라든지 혹은 이 송금업체들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회사들은 디지털 자산을 산업에 활용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모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XRP는 아마도 여기서 거래 및 교환을 하는데 기본 코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XRP는 비트코인을 앞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적절하게 하게끔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XRP가 비트코인 숫자보다도 훨씬 많기 때문이다. 50배 이상 많은데, XRP는 드랍이라는 세부 단위를, 비트코인은 사토시라는 세부 단위를 사용하는데, 가치가 오를수록 XRP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그동안에 많은 투자자들이 다른 암호화폐보다 XRP 상승률이 적어서 실망을 했으나 XRP의 상승 가능성은 아직도 건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코인 수량 많은 것 때문에 말이 많죠.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1000억 개는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근데 XRP 자체는 저희가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일반 투자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나온 코인이죠. 그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을 때 가격 상승이 와서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도 덕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금융기관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을 선택할 만한 기관들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인데, 이렇게 수량이 많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면은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가격 올리려면은 그만큼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큰 이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들이 XRP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한 규제 관련된 면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서 서로 앞다퉈서 XRP를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때 가격 상승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 이것은 이 세력에 의한 펌핑은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기도 하겠죠. 그리고 저라면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을 미리 알고 있다라면은 이 최대한 많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력이라면 말이죠. 좀 번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차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 흔적이 많이 보인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가격 안 올라가니까 짜증나는 똥코인, 이 정도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실상은 리플이나 XRP처럼 이제 기반을 다지면서 제대로 사업을 해나가고 있고 기능이 충실한 그런 코인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도 미숙하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을 돌아보신다면은 이제 보통은 제대로 성과가 나고 있는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회사들의 주식들이 높게 올라가죠.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은 아무런 성과도 없고 그냥 펌핑 코인들 100선만 달러 갖다 놓고 펌핑을 막 시켜가지고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코인은 좋은 코인, 네 코인은 쓰레기 코인 이런 말 하면서 막 싸우고 말이죠. 나중에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로 성숙하게 됐을 때 그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코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XRP만 잘 된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다른 코인들, 제대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3000% 빠졌는데 다음은 이제 머니그램 관련된 언론 보도 문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 자체는 2018년 1월 11일에 나온 것인데요. 이제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적인 송금 회사이기도 하죠. 이제 두 번째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문제는 역시 높은 수수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머니그램이 X래핏만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머니그램 내에서 XVR 역시 테스트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XVR는 오픈 API로서 기존의 기업들이 손쉽게 리플넷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XVR에서 XRP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이 머니그램 문서를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용하면은 비트코인으로 송금을 전송을 하면은 $30의 수수료가 드는 반면 XRP를 사용하면은 1원 이하가 소모된다. 거래상 비트코인은 15분가량의 시간이 걸리는데 XRP는 2초에서 3초면 거래가 완료될 수 있다. 빵형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래된 국제 지불 시스템은 은행뿐만 아니라 송금회사인 머니그램에도 영향을 끼친다. 송금회사들은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귀중한 자금을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리플사는 이를 돕기 위해 머니그램과 장기간 전략적 제휴를 맺을 것이고 XRP를 사용함으로 해서 3초 내에 결제를 진행하고 지금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큼 돈을 빠르게 옮길 수 있게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지금 머니그램 내에서 XRP와 XRP를 테스트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죠. 그동안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지만은 아직은 이제 아무것도 나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XRP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됐던 것이 이제 머니그램 내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는 소식만 나왔었고요. XBI 간에서는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머니그램은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 얼마 전에 폼플리아노가 이런 트윗을 올렸었죠. 이제 머니그램을 통해서 자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송금을 하는데 수수료가 12불이 든다라고 했어요. 12불 50센트. 송금 수수료만 거의 이제 13,000원, 4,000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인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그 반면에 리플넷을 적용을 시킨 비테크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테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20불 정도의 수수료가 들었었는데 리플넷을 사용하게 되고 나서 수수료가 2불로 줄어들어 버렸죠. 자,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리플넷을 활용하게 되고 XRP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XRP를 사용했을 때는 이 2불보다도 더 낮게 수수료가 책정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이득은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런 머니그램 같은 곳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수료를 높게 받는다. 그리고 경쟁사에서 다른 송금업체들에서 더욱더 저렴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은 이 머니그램은 점점 고객들을 잃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이 리플사의 기술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서비스를 확장시켜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및 바람으로는 이제 머니그램에서 곧 있으면은 XRP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바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XRP 차트가 2017년 폭발 전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어제 비슷한 차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관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모습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2017년도 때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매집 기간을 거쳐서 한 방에 쭉 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트상 모습도 그렇고 이 분석을 하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은 2020년까지 떡상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실망하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분석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스웨일 때 왔었던 그런 펌핑들은 이제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800원, 1000원 그 정도까지 오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귀신도 아마 이거는 모를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좋은 호재라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 패턴을 깨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삼각수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곧 있으면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강하게 계속해서 받쳐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위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또 두고 봐야 알겠죠. 이 패턴 자체는 이제 위로 올라갈 확률이 60% 이상이 되는 패턴이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짧은 소식이랄지 그런 정보가 있는데, 여기 보고 있는 이 사람들, 이 3명의 이제 아시안들이죠. 동양인들은 바로 비투루 팀입니다. XRP 기축 거래소인 비투루에서 여기 네덜란드 팀이죠. 네덜란드 팀 윗세윈드가 보이고 있는데, XRP 팁밭을 만들고 지금 현재 XRP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는 이 팀들과 함께 만남을 가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만났는지 구체적인 사실은 나와 있지 않은데, 아무튼 뭔가 개발 관련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머지않아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짧은 기사 및 몇 가지 소식들을 함께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모두 여러분들께서 마음 편하게 쉬시면서 이렇게 정보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끝날 때까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